레이아웃을 위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배치하고 관련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를 하려면 우리가 화면에 보기 좋게 UI를 이제 구성을 하고요. 뭐 버튼이라든지 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입력 상자, 뭐 배너, 메뉴 이런 것도 배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배치를 하려 그러면 이 배치와 레이아웃과 관련된 스타일을 쓰실 수가 있어야 되고, 실제 이제 스타일 만들어 놓은 거 분석하실 때 이 레이아웃과 관련된 스타일 이걸 좀 아셔야 또 뭐 내가 필요하면 수정해서 쓰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그다음에 이제 박스 모델, 이미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쉬워요. 다음에 테두리 관련 속성, 다음에 여백 조절하는 속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록 레벨 요소 나오는데 인라인 레벨 요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블록 레벨 요소는 보시면 요소 1, 요소 2, 요소가 엘리먼트 태그 생각하시면 태그. 자, 요 블록 레벨 요소로 이렇게 이게 브라우저가 있으면요, 요소 하나당 한 줄을 차지하는 태그가 있었죠. P 태그 같은 거. H1 태그, H2 태그, 헤드라인 태그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브라우저 보시면 한 줄에 한 요소만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블록 레벨 요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나열되어 있죠. 그런데 한 줄에 여러 개의 요소, 옆에 빈 공간이 남으니까 다른 요소도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이제 인라인 레벨 요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이 그림 나와 있으니까 블록 레벨 요소는 다른 줄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고, 인라인 레벨 요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요소를 한 줄에다가 가로 방향으로 수평으로 한 줄에다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다닥 붙여서 배치가 가능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블록 레벨 요소부터 보면 요소를 삽입했을 때 혼자 한 줄을 차지하는 요소, 그죠? 욕심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블록 레벨 요소는 욕심쟁이다. 칸이 남더라도 줄이 뒤에 많이 남더라도 다른 요소가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래서 요소의 너비가 100%다. 자, 브라우저 가로폭 전체를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자, 어떤 태그가 있냐면 div 태그, 디비전이라는 div 태그, 다음에 p 태그, 패러그래프 태그가 있고요. 다음에 그 인라인 레벨 요소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줄을 차지하지 않는, 그러니까 혼자서만 쓴다는 거죠. 혼자 쓰지 않는, 요 영역을 혼자만 쓰지 않는 그런 요소다. 줄을 차지하는 요소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만큼 영역을 차지한다. 그래서 자, 가로폭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썼어요. 요소 1이 썼어요. 그러면 뒤에 남은 영역은 다른 요소가 올 수 있고, 또 뒤에 또 남은 영역이 있어. 그럼 다른 요소가 또 이렇게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인라인 레벨 요소끼리는 이렇게 한 줄에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화면에 표시되는 콘텐츠만큼 영역을 차지한다. 그죠? 자기에게 쓸 만큼은 쓰고요. 같이 쓰는 거죠. 자, 같이 살자. 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 자리 공간 남았으면 같이 이렇게 끼워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한 줄로 표시가 된다. 자, 나머지 공간에는 다른 요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미지 태그나 스트롱 태그처럼 요런 이제 여러분들 이미지 화면에 출력할 때 img라는 이미지라는 태그 쓰죠. src 속성에다가 이미지 경로 파일 경로를 주시면 이미지가 출력되는데, 사이즈 값을 조금 줄여서 위스나 하이트 값을 뭐 한 100피스 100피스 해서 사이즈 값을 줄여서 여러 개의 이미지로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한 줄에 이렇게 이미지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롱 그다음에 b 태그 i 태그 마찬가지고요. 인라인 레벨 요소, 이제 우리 블록 레벨 요소 이렇게 디자인할 때 그 보통 이제 쓰는 태그가 div 태그 하고요. 여기 보면 스팬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이 div와 스팬은 구역을 지정하길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네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내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div 시작 태그가 표시되는 시작점이고 슬래시 div가 표시되는 끝점인데 블록 레벨 요소로 처리해 줍니다. div는. 근데 이제 스팬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인라인 레벨 요소로 처리해 주고요. 어떤 범위를 표시할 때 스팬 시작 태그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범위가 시작된다. 슬래시 스팬, 스팬 닫는 태그가 있으면 여기까지가 범위의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태그 선택자나 뭐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스타일 만들 때 태그 선택자 스팬 넣고요. 어떤 디자인을 넣어주면
그 디자인이 요 스팬 태그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내일을 꿈꾸어라 하는 요 부분만 스타일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예, 딱 이제 여기 시작에서 여기 끝까지, 예, 요런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네모 안에 네모 있고 네모 안에 네모가 있는데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콘텐츠 영역이에요. 실제 내용이 출력되는 영역이고요. 그 바깥쪽이 이제 패딩 영역이라서 이제 공백, 여백이고 안쪽 여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부분이 있어요. 보더, 예, 테두리 영역이 있고, 테두리 바깥쪽에 이제 마진, 이것도 공백이에요. 마진과 패딩은 공백인데 여백인데, 테두리를 기준으로, 예, 콘텐츠 안쪽 영역이 있는 안쪽의 여백을 패딩 영역이라고 하고요. 테두리 바깥쪽에 있는 이 여백을 마진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콘텐츠 영역, 패딩 영역, 박스 테두리 영역, 그리고 마진 영역,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펑션키 F12번입니다. 그죠? 개발자 도구 눌렀을 때 컴퓨터라는 탭 눌러 보시면 현재 이 요소, 요 지금 P 태그 요소 선택했죠? 이 요소가 요 박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 이제 바깥쪽 마진은 12픽셀이고 뭐 안쪽에 이게 보더의 두께는 얼마고 패딩은 얼마고 콘텐츠 영역은 사이즈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예, 보여줍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컨텐츠 영역이라든지 패딩 영역이라든지 보도 영역이라든지 마진 영역의 스타일 값을 가지고, 스타일 속성이죠, 가지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CSS와 박스 모델. 자, 그러면 우리가 width 가로폭 하고요, height라는 높이 값이죠. 예, 크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제에서 본 적 있어요. width, height, 예, 이미지 사이즈 뭐 이렇게 조절할 때도 사용했고요. div 되는 블락 레벨 요소 가로 세로 크기, 예, 줄 때도 이걸 사용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 이제 콘텐츠 영역의 크기라고 하는데, 요것도 과도기를 좀 넘어섰는데 옛날 버전 브라우저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버전하고 이게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제 콘텐츠 너비 계산에서 모던 브라우저, 요즘 브라우저죠, 모던 브라우저의 박스 모델의 전체 너비는 위스 값 더하기 좌우 패딩 더하기 좌우 테두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면에 이런 엘리먼트들을 배치를 할 때 가로폭, 세로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스가 있어요. 가로 10cm, 세로 10cm 박스 안에 어떤 물건을 담으려고 해. 그런데 그 물건이 가로 5cm, 세로 5cm예요. 그러면 그 물건 4개 담을 수 있죠? 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 계산할 때 계산하는 어떤 기준이 예전에 사용하는 브라우저 기준하고요, 지금 요즘에 표준 브라우저죠. 그죠? 표준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브라우저하고 이 처리하는 게 다 좀 다릅니다. 이제 모던 브라우저, 예, 요즘에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죠. 그래서 이때 width 값을 주게 되면, 어떤 엘리먼트의 width 값을 주게 되면 엘리먼트 출력할 때 요 콘텐츠 영역이라고 해서 실제 내용이 출력되는 요 가로폭, 예,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소 하나를 추가하게 되면 이 요소에 딸려가는 게 패딩과 보도와 마진이거든요. 예. 근데 마진은 테두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으니까 그건 빼고, 우리가 이제 그 폭을 잡을 때 요 안에 있는 콘텐츠 영역하고요, 요 콘텐츠 바로 앞에 위에 아래 좌우 상하 좌우에 있는 요 안쪽 여백이죠. 여백의 좌우 패딩 요 공백 부분하고, 그 다음에 테두리 부분, 보더 테두리 부분, 그 테두리도 굵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테두리 굵기를 합쳐서 요거, 예, 요소의 너비다, 예, 콘텐츠의 너비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실제 이제 콘텐츠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요소의 너비다 이렇게 보는데, 요거 이제 지금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위스 값을 주면 요 콘텐츠 영역 더하기 좌우 패딩 더하기 좌우 테두리까지 다 포함된 크기가 위스 값이었어요. 예, 머리 아프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2개 3개 있으면, 여기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6 버전에서의 박스 모델이 나와 있죠. 옛날 버전. 예. 그래서 과도기에 있다는 이거는 이거대로 이런 버전은 이렇게 처리해주고 사이즈를 다 바꿔주는 거예요. 또 최근 이제 몇 표준 하는 거는 또 이렇게 바꿔주고 복잡합니다, 그죠? 스타일 다 따로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with 하면 with height 하면 요 안에 제일 안쪽에 있는 요 콘텐츠 영역을 말한다. 예, with height는 요 콘텐츠의 with와 height를 말하고요. 엘리먼트 요소의 크기는 요 테두리까지. 예. 이 크기를 계산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 영역 사이즈 더하기 패딩 영역 사이즈 더하기 테두리 보도. 예, 테두리 크기까지 대주면 예, 요 엘리먼트 크기가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아래쪽에 예, 여기 이제 박스 1이라는 예, 점으로 시작하니까 이름이 예, 클래스 선택자죠. 예, 박스 2 이렇게 클래스 선택자. div 요거는 이제 태그 선택자죠. 예, 태그 선택자이기 때문에 div 태그만 나오면 다 적용하는 거죠. 마진을 자, 10 주면 예, 상하 좌우 예, 여백을 예, 마진은 테두리 바깥쪽 여백입니다. 10을 다 줘라 이런 뜻이고요. 예, 모든 div 태그 다 주는 거고. 또 이제 꼭꼭 집어서 예, 박스 1이라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으면 요 부분 다음에 박스 2라는 클래스 값을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 예, 요 부분에 예, 스타일을 적용해라 그런 뜻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 디스플레이 속성이 좀 중요해요. 예, 중요한데 자, 디스플레이 예, none 하면요. 예, none 하면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자바스크립트 jQuery나 이런 쪽에서 뭔가 버튼 눌렀을 때 화면에서 싹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때 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none 값으로 교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컨텐츠, 블락, 다음에 인라인 블락, 테이블 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값을 블락으로 주면요. 특정 요소를 블락 레벨 요소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성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블락 레벨 요소는 욕심쟁이라 그랬죠. 한 줄에 혼자만 예, 들어가 있고 다른 요소는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다 그랬죠. 그죠? 예, 원래 이미지는 인라인 레벨 요소예요. 그래서 원래는 가로 방향으로 이미지 3개를 똑같은 거를 예, 작은 거를 예, 출력을 해보면 가로 방향으로 3개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옆으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이 그림 보시면 세로로 돼 있죠. 한 줄에 하나씩만 욕심쟁이처럼 그죠? 여백이 남아있더라도 새로운 줄에 이렇게 하나씩만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원래는 이미지가 인라인 레벨 요소예요. 그래서 이 엘리먼트의 이 블락 혹은 인라인 레벨 예, 요 성질을 바꿔치기 할 때 요 디스플레이 속성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샵 블락 이미지 돼 있죠. 자, 샵 블락은 예, id 그 선택자입니다. 그죠? 블락이라는 예, id 소성값을 가지고 있는 예, 요소를 찾아서 그 요소 안에 내부에 자식 태그인 예, 하위 태그죠. 자식이라고 하면 자식이라는 요소 또 따로 또 기호가 있어요. 이미지라는 태그를 찾아서 그 이미지 태그 요소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소성값을 블락으로 줘라. 이게 이제 블락 레벨 요소로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예, 인라인 레벨 요소를 블락 레벨 요소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진 값을 10픽셀 주고 이런 뜻이고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이죠. 반대로 블락 레벨 요소를 인라인 레벨 요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 레벨 요소를 인라인 레벨로 지정한다 돼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 자, 우리 그 UL이나 LI 사용해서 비순차 목록 만들면 목록이 세로 방향으로 원래 나열이 되잖아요. 그죠? 세로 방향으로 항목이 출력이 되는데 이걸 가로 방향으로 내가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 자, 내비게이션 태그 밑에 있는 UL 태그 밑에 있는 LI 태그는 자, 디스플레이 값을 소성 값을 인라인으로 바꿔라. 인라인 레벨 요소로 바꿔라 하면 원래 목차가 세로 방향으로 출력되는데 가로 방향으로 출력됩니다. 인라인 레벨 요소로 성질이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변환을 했을 때 문제가 뭐가 있냐면 그 블락 레벨 요소를 인라인 레벨 요소로 그 이렇게 변환을 해서 화면에 보기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블락 레벨 요소일 때 적용되는 속성들 있죠. 스타일 속성들이 인라인 레벨 요소로 가면서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적용돼야 되는데 적용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뭐냐면 인라인은 인라인 레벨 요소인데 자, 인라인 레벨 요소인데 속성은 디자인 스타일 시트 속성은 블락 레벨 요소 속성을 쓸 수 있도록 인라인 빼기 블락이라는 인라인 블락이라는 속성값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락 레벨 요소를 인라인 레벨 요소를 바꿔가지고 성질을 바꿔가서 가로 방향을 출력하는데 블락 레벨 요소에서 쓸 수 있는 속성을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없이 예, 그 속성 값을 쓰고 싶다 하면 인라인 빼기 블락 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앞에서 우리 이제 실습할 때 좀 봤었어요. 그런 거 적용 안 되는 거, 속성 적용 안 됐는 거,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예, 적용 안 되는 거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럴 때, 자, 인라인 블락을 쓴다. 그래서 요소를 인라인 블락 레벨로 배치하면서 내용에는 블락 레벨 속성을 지정한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매뉴얼을 만들 때, UL과 LI, 비순차 목록을 가지고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메뉴를 스타일 지정해서요. 스타일로 이렇게 메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순차 목록이면 그냥 목록으로 쓸 것 같은데, 예, 요거를요. 예제에 이렇게 보면 이 UL 태그, LI 태그 사용해서 원래 이제 비수차 목록이죠. 사용해서 메뉴를 많이 만들어요. 메뉴. 예. 메뉴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고 하는 이런 메뉴를 예. 그거는 이제 코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을 none이라고 주면 자, 해당 요소의 화면에 표시하지 않으면 돼 있죠. 원래 있는데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면에서 공간도 차지하지 않으면 돼 있죠.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는 있는데 화면에서는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디스플레이 속성이라고 해서 뭐 inherit 해서 상위 요소의 디스플레이 속성을 상속받을 때 inherit. 예. 다음에 테이블은 블락 레벨 요소의 표로 만드는 거고요. 예, 표, 테이블, 디스플레이. 인라인 테이블 이렇게 주면 인라인 레벨의 표로 만들어주고 테이블 태그를 사용한 것처럼 만들어준다. 다음에 테이블 로우 하면 표의 행으로 만든다. 자, tr 예, 태그 사용한 것처럼 예. 그 다음에 테이블 로우 그룹 하면 표의 행 그룹으로 만든다. 그래서 tbody 있죠. 예, tbody 자를 사용한 것처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테이블 헤더 그룹. 예, 요거는 이제 헤더 그룹으로 만든다. T 헤더 있죠? T 헤더 사용하는 것처럼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테이블 푸터 그룹. 예, 요거는 이제 푸터 그룹을 만들어주는데 T 풋 태그 사용하는 것처럼 테이블 태그 안에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태그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컬럼 주면 표의 열, 예, 컬럼, 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컬 그룹 할 때, 예, 컬 그룹 안에 요 태그 안에 좀 컬이라는 태그 쓰는 것처럼. 다음에 테이블 컬럼 그룹. 예. 요거는 이제 컬 그룹이라는 우리 스타일 지정할 때 컬럼을 묶어 가지고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동일한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었죠. 예.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 셀. 예. 요거는 이제 표에서 하나의 셀로 만든다. 예. 그래서 TD나 TH 같은 칸 만드는 거 있죠. 예. 셀 형태로 표현해 준다. 다음에 테이블 캡션.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테이블에 캡션 붙이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테이블 태그 바로 시작 태그 밑에 캡션 태그 사용해서 예, 제목 넣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피규어라는 태그 사용해서 테이블 전체를 감싸주고요. 피규어 캡션 태그 사용해서 테이블 상단이나 테이블 하단 뭐 이미지에도 예, 피규어하고 피규어 캡션 쓸 수 있죠. 다음에 이제 리스트 아이템. 자, 우리 이제 LILR 하는 것들 리스트 아이템이죠. 그래서 목록의 항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블록 박스와 예, 표시자 박스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LI 태그를 만든 것처럼 표현해주는 속성 값입니다. 디스플레이 값을 리스트 아이템. 너무 많죠, 그죠? 우리가 자 HTML 태그도 있고 HTML에 또 속성이 있고, 그죠? 속성도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고 태그별로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속성을 있으면 속성에 넣을 수 있는 값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스타일도 마찬가지죠. 스타일도 스타일 속성이 있고요. 이 스타일 속성을 쓰는데 스타일이 어디에 쓰는지 어느 분야에 쓰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타일 속성의 값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값이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다 외우고 하려고 하면 부담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주로 소스 코드 분석할 때 나오는 것들만 한 번씩 보고요.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보다가 시간이 되면 예, 그때 뭐 다른 내용들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사용이 많이 되는 거, 우리가 당장 사용할 것부터 예,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드 스타일이었습니다. 테두리 스타일이에요. 자, 테두리에 선을 그어줄 때, 자, 기본값은 none이다. 우리가 테이블 태그 사용해서 표 만들어 봤었잖아요.
그러게 테이블 태그에 보드라는 속성을 임의로 집어넣었죠. 보드는 1 해가지고 그거 안 넣으면 테이블을 만들어지는데 테두리가 없으니까 테이블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죠. 자, 그 테두리를 넣어줄 때 그 테두리의 선을 어떻게 출력해 줄 것인지를 보드 스타일로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테이블뿐만 아니라 모든 요소의 테두리를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다 바꿔줄 수가 있고 색상도 다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요소에. 그래서 테두리를 그리기 위해서 맨 먼저 테두리 스타일부터 지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속성값 한번 볼게요. 넌 테두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히든 테두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근데 보더 클랩스일 경우 다른 테두리도 표시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고 대시드 대시드는 테두리를 짧은 선, 직선으로 된 점선, 그죠? 요게 대시드입니다. 그다음에 더티드, 더티드,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점으로 표시하는 거죠. 점을 찍어서 테두리. 그다음에 더블,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는데, 자, 요게 이제 그 솔리드고요, 솔리드고, 이게 더티드고요, 요게 이제 대시드입니다. 그러니까 다 있으면 좋은데, 그죠? 다 없네, 그죠? 더블은 이중실선. 테두리 두 줄로 그려지는 거. 그 다음에 그루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루브. 이 그림으로는 분간하기 좀 힘든데 요거는 조금 입체적인 그런 효과를 줘요. 그래서 그루브 주면 테두리를 창에 조각한 것처럼 표시한다. 홈이 파인 것처럼 입체적으로 보인다 돼 있죠. 그루브. 그 다음에 인셋과 아웃셋이 있습니다. 자, 인셋은 보더 클랩스 세퍼레이트일 경우에는 전체 박스 테두리가 창에 박혀 있는 것처럼 표시된다. 테두리를 표시하는 방법 중에 이 그 보더 클랩스해서 세퍼레이션이라고 주는 방법이 있고요. 클랩스라고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퍼레이션은 이렇게 테두리와 테두리를 이렇게 간격을 주는 거고요. 클랩스는 겹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셋 할 때 요 이제 기존에 이제 설정되어 있는 보더 클랩스 값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인셋을 보더 스타일 값으로 줬을 때 보더 클랩스 값이 클랩스일 때는 그루브와 같은 표시가 된다. 세퍼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창에 박혀 있는 것처럼 표시된다. 아웃셋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더 클랩스 값이 세퍼레이트인 경우에는 전체 박스 테두리가 창에 튀어나온 것처럼 탁 튀어나오고 촥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촥 요철 그 볼록 나오고 그죠? 암수 이렇게 표시할 때 그죠? 요철 그죠? 그다음에 요 아웃셋의 클랩스, 자 보드 클랩스 값이 클랩스일 때 리지와 같은 똑같은 이런 표시. 그다음에 리지라고 되어 있는 테두리를 창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표시한다. 솔리드는 실선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많이 쓰는 게요. 요 넌 표시 안 하는 거, 테두리 아예 없애버리는 거, 혹은 뭐 이렇게 실선 이런 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테두리 종료, 보드 스타일을 이제 결정했으면 이제 테두리 두께를 줘야 되는데 테두리 두께는 보드 위스라는 속성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보드 위스 써서 값을 하나 주면 상하 좌우,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테두리, 아래쪽에 있는 테두리, 뭐 왼쪽에 있는 테두리, 우측에 있는 테두리 다 동일한 크기로 테두리가 이렇게 그려주고요. 만약에 이제 그 보드 위스 해가지고 내가 위쪽, 뭐 오른쪽, 아래쪽, 왼쪽 다 다르게 크기 주고 싶다 그러면 보더 위스 사이에 방향을 줍니다. 그래서 위쪽 테두리 표시하는 방법은 보더 탑 위스. 위쪽 테두리에 굵기를 줄 때는 보더 탑 위스. 오른쪽에 테두리 굵기를 줄 때는 보더 라이트 위스. 다음에 아래쪽은 보더 바트 위스. 왼쪽에 테두리 굵기를 줄 때는 보더 레프트 위스. 그러니까 방향 단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더와 위스 사이에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요렇게 줘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그 테두리 굵기를 지정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굵기 줄 때 우리가 이제 픽셀 단위인 이 크기를 줄 수도 있고 thin, medium, thick 줄 수 있는데 thin 얇게, 중간, medium, thick 굵게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값을 줄 때 이렇게 보드 위스 해서 방향 없이 이렇게 줄 때도 크기, thin,
미디엄, 씩 줄 수 있는데 이게 값을 하나 줄 때, 두 개 줄 때, 네 개 줄 때, 세 개 줄 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 줄 때는 상하 좌우 동일한 굵기고요. 값을 두 개 주면 위 아래 씩이고 좌우는 싱. 값을 두 개 줄 때는 위 아래가 한 쌍이고 좌우가 한 쌍입니다. 그래서 값 두 개를 가지고 위 아래 표시해주고 좌우 굵기 표시해주고 값이 네 개일 때는 시계 방향으로 위, 자 탑이죠. 다음에 라이트, 다음에 오른쪽, 다음에 바텀 아래쪽이죠. 다음 레프트 시계 방향입니다. 시계 방향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방향으로 요 값이 적용이 됩니다. 5픽셀, 10픽셀, 15픽셀, 20픽셀 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 굵기, 그죠? 두께. 다음에 있습니다. 보더 컬러 있습니다. 테두리 이 색상도요 상하 좌우 내가 똑같이 줄 수도 있고 방향값 줘가지고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더 컬러 이렇게 해서 값 하나만 주면 상하 좌우 동일한 값으로 테두리가 그려주고요. 보더 컬러 사이에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그러니까 보더 탑 컬러 하면 위쪽 테두리의 색상, 보더 라이트 컬러 하면 오른쪽 테두리의 색상, 보더 바텀 컬러 하면 아래쪽 테두리의 색상, 보더 레프트 컬러 하면 왼쪽 테두리 색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의 테두리 색상 줄 수가 있다. 요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방향값을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가 개별적으로 굵기나 색상 스타일을 줄 수가 있다. 그다음 이제 대표명을 이제 이렇게 이제 보더로 시작하니까 그죠? 보더 with 보더 컬러 할 때 보더라는 대표명, 대표 속성명을 사용해서 쭉 나열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성을 주시면 되고 뭐 방향을 준다고 하면 이게 이제 보더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줘서요 두께, 색상, 스타일 값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 코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보더 바텀 해가지고요 이렇게 띄어쓰기 해놨는데 쉼표가 없죠. 없이 이런 스타일 속성의 값을 여러 개 쓸 때 여기 이제 값이 하나, 둘, 세 개다 그러면 스페이스로 구분합니다. 스페이스로 쉼표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문법입니다. 3픽셀 솔리드의 샵 CCC 색상으로 보더 바텀 뭡니까? 테두리 아래쪽 테두리에 굵기를 3픽셀 선의 종류는 솔리드니까 실선, 색상은 CCC라는 CCCCC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색상으로 표시해라. 요거 같은 경우는 보더 바텀 없죠. 그러면 보더만 있으면 상하 좌우 다 뜻하는 거죠.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다 2픽셀의 굵기죠. 다 티더니까 점으로 찍어서 테두리 표시하고 블랙 색상은 까만색으로 표시해라. 요겁니다. 요거. 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예전에 포토샵으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으로 이렇게 다 커버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토샵 손 안 대고도 이런 효과 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만드는 거. 이미지 같은 것도 모서리 깎는 거 있어요. 테이블도 그렇고 이렇게 모서리 깎아서 둥글게 해서 조금 세련되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 하려고 그러면 다 이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요 이걸 쪼개서 조립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스타일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더 레디어스 해서요. 자, 요 레디어스 반지름 값을 주면 요 테두리 부분, 면과 면이 여기 만나는 부분 있죠. 접하는 요 부분에 이 반지름이 들어가는 요 반지름의 이 원이죠. 원이 있으면 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요 원으로 이렇게 깎아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겠죠. 튀어나 있는데 세로 R, 가로 R 요 영역의 중심점으로 하는 원이 이렇게 그려주고요. 원의 요 경계선 테두리 부분 있죠. 요걸 따라 가지고 요렇게 깎아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반지름 값을 내가 크게 하거나 작게 하나에 따라서 많이 깎이고 적게 깎이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더 레디어스인데 요것도 방향값을 줄 수 있어요. 탑 예를 들어서 이제 보더 탑 라이프트 하면 위쪽 왼쪽이죠. 좌측 상단이죠. 좌측 상단.
요 동그라미 얘기하는 거요. 탑 라이트 레디어스 값 주는 거. 예, 속성명입니다. 그래서 탑 라이트니까 예, 위쪽 우측이죠. 그죠? 상단 우측이죠. 다음에 bottom right, bottom left. 예, bottom right, bottom left. 그래서 각각 크기를 예,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방향값 bottom border radius만 주고요. 이 방향값을 안 주면 여기 이제 각각 모서리 네 군데에 다 이렇게 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요 R값 예, 를 이용해서 요 크기나 백분율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출력해 놓고요. 이미지 태그에 요 스타일을 적용해 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모서리 깎아 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응용하시면요. 이게 반지름 값을 크게 주면요.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원래 이미지는 다 사각형이죠. 우리 이미지 파일들은 다 사각형입니다. 그죠? 동그라미로 만들어 줘요. 얘가 점점 커지면 얘가 이 반지름이 네 군데인데 이 반지름이 점점 커지면 깎고 하다 보면요. 이게 동그라미로 만들어져요.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타원형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런 모양도 연출을 할 수 있어요. 포토샵 없이. 그래서 이제 보도 레디어스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아까 이 앞에서 봤던 거고요. 보도 탑 레프트, 바도 탑 라이트 해서 레디어스는 뒤에 이렇게 붙고요. 방향값을 이렇게 주고 가로 크기, 세로 크기를 비율로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100픽셀, 가로 100픽셀, 세로 50픽셀 하면 가로 100픽셀, 세로 5픽셀 이렇게 하는 거고 가로 50, 세로 30 이렇게 퍼센트로 줄 수도 있고요. 50픽셀 값 하나만 주면 가로 세로 정원이겠죠. 타원을 주려고 하면 가로 세로 크기를 따로 주면 됩니다. 값 두 개를 스페이스로 분리해서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섀도우 이용해서 박스 섀도우 이용해서 요 테두리 부분에 그 그림자를 주세요. 우리가 텍스트도 섀도우 있었죠. 텍스트도 그러니까 글자에도 그 그림자 넣는 효과가 있었는데 박스 섀도우라고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요소 이제 테두리 부분에도 섀도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요소의 그림자 효과 내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박스 빼기 섀도우 한 다음에 여기 넣을 수 있는 값 여기서 뭐 넣는 그림자 없다는 뜻이고요. 그림자 값을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고 그림자 값은 뭘 의미하냐 수평거리 수직거리, 허림 정도, 번진 정도, 색상값, 또 여기 이제 인셋이라는 값을 넣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자 값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값은 요런 값이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자 수평거리, 수직거리 요거는 요 그림자를 띄울 때 요 이제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가로, 세로 위치를 그림자의 위치를 수평거리, 수직거리로 다음 허림 정도 하고 번짐 정도 사용해서 이게 뽀얗게 만드는 거 그죠? 번지고 뽀얗게 만드는 허림 정도. 다음에 여기 이제 뭐 허림 정도는 그림자의 허림 정도에 블루어 레디어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를 생략하면 0으로 되고 진한 그림자가 만들어진다. 자, 이 값이 커질수록 그림자를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게 허림 정도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번진 정도는 양수값을 점점 큰 값을 주면 그림자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그림자가 박스보다 크게 표시되지만 이 번진 정도를 음수값으로 주면 모든 방향으로 축소된다. 그림자가 안쪽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기본값은 0이다. 색상, 그림자 색상을 얘기하고요. 그림자. 자, 공백을 구분해서 이렇게 색상을 줄 수 있다. 인셋, 요 인셋이죠. 요거는 이제 이 키워드를 함께 사용하면 안쪽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가 바깥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안쪽, 영역의 안쪽에 그림자가 생기게 할 때 요 인셋이라는 옵션을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되게 값이 많다, 그죠? 박스 섀도우 한 다음에 5픽셀, 5픽셀, 15픽셀, 5픽셀 이게 뭐예요? 무슨 순서예요? 요거 순서입니다. 가로, 수평거리, 그죠? 다음에 수직거리, 다음에 흐림 정도 15픽셀, 번짐 정도 5픽셀, 다음에 색상 그레이 요걸 의미합니다. 인셋은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백 조절하는 마진입니다. 마진.
예, 마진이 이 테두리를 기준해서 예, 테두리 바깥쪽에 요 여백. 자, 요거는 이제 레프트 마진, 라이트 마진, 탑 마진, 바텀 마진이 그죠? 마진 바텀, 마진 탑, 마진 라이트, 마진 레프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의 이름은 예, 스타일 속성의 이름은 마진으로 시작하는데 방향값을 안 주면요. 방향 이름 안 주면 상하 좌우를 의미하고요. 이렇게 마진 탑, 마진 라이트, 마진 바텀, 마진 레프트 이렇게 방향값을 주게 되면 해당하는 테두리 요 여기에 방향이 있죠. 위쪽이면 마진 탑, 아래쪽이면 마진 바텀, 왼쪽이면 마진 레프트, 오른쪽이면 마진 라이트 영역에 각각 내가 원하는 비율이나 크기로 마진은 그러니까 여백을 줄 수가 있고요. 뭐 오토라는 값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오토 자동으로 예, 마진 결정되는. 그래서 크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진 10픽셀 이런 식으로 예, 픽셀이나 센티미터 단위로 줄 수가 있고 백분율은 퍼센트 단위로 이제 줄 수가 있고요. 오토는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지정한 값에 맞게 적절하게 자동으로 예, 지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 이렇게 보시면 마진 50픽셀 하면 네 방향 모두 50픽셀 그죠? 마진은 마진인데 방향값이 없죠. 30픽셀, 50픽셀 값을 두 개 주면 요 앞에 있는 값이 위아래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위아래인가 가로지르게 하면 노래를 생각하세요. 왼쪽 오른쪽 이런 노래는 없잖아요. 그죠? 위아래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그렇게 하면 예, 좀 웃기지만 값 두 개인데 이게 위아래인가 그럼 위아래부터다. 그죠? 그죠? 노래 중에 위아래 있으니까 위아래. 그죠? 그다음에 50원 좌우 가로 방향. 그다음에 값이 세 개면 어떻게 되느냐? 위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위 오른쪽 아래쪽이죠. 빠진 건 뭐예요? 왼쪽이죠. 그러면 위 오른쪽이 있었잖아요. 왼쪽이 없으니까 이 오른쪽하고 마주 보는 게 왼쪽이죠. 네, 요 값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왼쪽 값은 20으로 들어간 거고요. 4개 값을 다 주면 순서대로 시계 방향으로 위 오른쪽 바텀 아래쪽 레프트 이렇게 30 위고 50은 오른쪽 30은 아래쪽 예, 50은 왼쪽 예, 이렇게 이제 마진 예, 테두리 바깥쪽 여백을 준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여기 코드하고요. 그림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예, 보시면 박스 1, 2, 3, 4 점으로 시작하는 선택자는 클래스명 선택자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박스를 보시면 30, 50, 30 4개 준 거는 30, 50, 30, 50 이렇게 돼 있고요. 값을 30, 50 두 개 준 거는 자, 위아래 30이고 위아래 30이고 50 두 번째 값은 예, 왼쪽 오른쪽 50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진 값을 50 주면 상하 좌우 다 50 들어갔다. 그죠? 그다음에 35, 10 하면 35, 10인데 왼쪽 없네? 그러면 오른쪽 값을 대칭되는 예, 값을 가져옵니다. 5픽셀. 자, 패딩은 경계선이 있으면 예, 경계선이 이 테두리 부분이 있으면 테두리 안쪽 그러니까 이제 컨텐츠 영역과 요 테두리 사이에 있는 여백입니다. 그게 이제 패딩이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우리가 마진 했으니까 똑같아요. 예. 패딩, 탑, 패딩, 랩, 라이트, 파딩, 바텀, 파딩, 랩 사용해서 요 해당하는 방향에 패딩 값 영역을 줄 수가 있고요. 예. 자, 그래서 뭐 여백 조절을 예, 하는데 테두리 안쪽 줄 수가 있다. 예. 값 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앞에 설명하고 같고요. 예. 여기 테두리를 기준해서 안쪽 여백량 얘기하는 겁니다. 예.